이번 주 6월 초에는 어떤 문화적인 일이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. 이번 주는 문화적으로 참 조용한 주간이더라고요. 대신에 이제 중요한 사건을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이 클래식 음악 쪽의 이야기인데요. 비제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. 조르주 비제. 비제 그러면은 들어본 듯한데 잘 모르겠다 그러실 텐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베르디 그럼 아주 잘 아시죠? 베르디의 이제 멋진 오페라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오페라의 아버지 하면 이제 이탈리아의 베르디고요. 또 오페라의 종주국 그러면은 이탈리아가 유명합니다. 그런데 이 조르주 비제라고 하는 작곡가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. 프랑스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나라는 아닙니다. 유럽에 있는 나라니까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히 오페라에 관한 하는 불모지였는데 이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프랑스의 오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죠. 그럼 이 비제의 대표작이 뭐냐 하면 바로 카르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카르멘. 한 집시 여인, 아름다운 카르멘이라는 여인을 이야기의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랑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관계와 그 당시에 시대상이 펼쳐지는 그런 멋진 오페라인데요. 이야기의 구성,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, 그리고 이제 비제가 작곡한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. 지금 이제 그러면은 비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 날이냐 하면 바로 오늘이 아니고요. 내일 6월 3일이 1875년에 그러니까 이미 지난 세기 19세기의 일입니다만 1875년 6월 3일에 이 프랑스의 오페라 작곡가 비제가 별세한 날이에요. 별세했다? 별세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. 사망한 날입니다. 왜냐하면 이 비제가 1875년 6월 3일 세상을 떠나던 그때의 나이가 불과 37살이었습니다.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한 9년, 8년 어린 그런 나이였죠. 그러니까 젊은이였는데 아주 멋진 음악들을 막 작곡하기 시작한 전성기에 요절을 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. 내일이 이 비제가 세상을 떠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런 날이라는 것을 이 문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비제가 작곡한 불세출의 오페라 그 카르멘에 나오는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 같은 날짜 6월 3일에 세상을 떠난 천재 예술가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.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이것도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역사인데 1924년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치하에 있을 그 시절이죠. 그 시점에 먼 나라 동구권의 체코에서 체코는 이제 동유럽에 속합니다. 체코의 예술가 문학가였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떠납니다. 그 1924년 6월 3일 카프카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 41살 역시 이제 한참 작업을 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. 그래서 이제 천재들은 정말 이 명이 짧은 것인가 우리가 미인 박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내일 날짜에 세상을 떠난 서로 다른 두 예술가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듭니다. 여러분 카프카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? 카프카는 이제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젊은 나이로 이제 돌아간 그런 인물인데요. 아까 비제가 프랑스의 오페라 작곡가였다면 이 프란츠 카프카는 출생은 이제 체코의 프라하입니다. 프라하.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죠. 그래서 프라하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의 국적은 독일인이었어요. 독일이었고 그의 또 이 혈통은 유태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택의 독일인인데 체코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을 하다가 죽은 거죠. 이 카프카는 굉장히 이제 똑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젊은 나이에 프라하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20대에 이제 법학 박사가 돼서 그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요. 그가 일했던 곳은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
노동자 재해를 조사하고 보상을 하는 보험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. 지금 이제 보험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낯설죠. 다 이제 민간 보험 회사들이 보험을 담당하고 이 노동자들의 산재에 관해서는 이제 노동부가 관할을 하게 되는데요.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복지 관련 부처가 개입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자 재해 보험이 국가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. 체코에서는 이미 이제 1924년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럽의 제도가 일찍이 발달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카프카는 법대를 졸업하고 이 노동재해보험국의 직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본인이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. 정말 그 지금까지도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뭐 필수 도서, 권장 도서 이런 고전으로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. 변신. 현대인들의 정서적 불안을 그린 작품입니다. 한 청년이 카프카 자신과 비슷한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. 그 판타지인데 이 SF 판타지가 그 사람의 이제 심리적 불안을 계속 그려냅니다. 마지막까지. 그리고 또 카프카가 썼던 이 죽기 얼마 전에 장편 소설은 성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. 성. 장편 소설인데 아주 읽어나가면서 어떤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한 보험회사 직원이 어느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 이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으로 한참 소설이 이어집니다.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참, 야,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한 권 구성했지? 하고 이제 놀랄 만한 그런 작품이거든요. 그런데 이 프란츠 카프카가 현대 문학에서 위치하는 지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. 주로 이제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나 또는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던 알베르 까미, 이방인을 썼던 작가죠. 이런 그 현대의 철학가, 문학가들이 프란츠 카프카야말로 실존주의 소설의, 실존주의 문학의 시초이다.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하면서 카프카의 문학 세계가 현대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실제로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. 카프카도 내일 6월 3일 날짜로 세상을 떠났네요. 그래서 이 카프카를 추모하는 음악도 하나 틀어드릴게요. 제목은 해변의 카프카, 우리나라 가요인데 글렌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불렀습니다. 그런데 이 해변의 카프카라고 하는 제목은 카프카가 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틀어드립니다만 또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.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의 제목이 해변의 카프카이기도 합니다. 듣겠습니다.